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 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자, 공포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실은 공포와 불안이 아예 없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생존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도하게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해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자, 이 공황 장애라고 하는 이 공황 장애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공포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공황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정의 증상들과 신체 증상 두 가지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신체 증상이라고 할 때는 뭐 질식감이라든가 어지럽다든가 심장이 빨리 뛴다 이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다수의 이제 공황을 겪는 분들이 이 신체 증상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체 증상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서 진정이 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예기 불안이라든가 건강 염려라든가 기타 다른 불안들이 남아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갑자기 또 공황을 경험해서 공황이 재발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 장애에서 신체 증상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을지라도 이 남아있는 공포와 불안들을 기억에서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공황 장애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도 이 공포와 불안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적절하게 이 과도하게 이 적절한 선을 넘어서 이제 과도하게 공포와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오늘은 제가 이 공포와 불안을 해소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 공포와 불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이 특성을 이용해서 공포와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공포와 불안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공포와 불안의 기본적인 특성으로서 이제 비대칭성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굉장히 공포와 불안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특성과 원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을 한번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자, 이제 여기에 1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 10층짜리 건물에는 이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알려주는 이제 알람 벨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알람벨이 각 하나가 있는데 이 알람벨은 각 층마다 10층에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어느 일부에서 화재가 났다, 불이 난다고 한다면 이것이 센서가 이제 알려주게 되고 이 벨을 한번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 건물 전체에 이제 이 화재의 알람벨이 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국 전체가 아니더라도 국소 부분에서 난 이제 화재의 어떤 그 경보들이 이 건물 전체로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화재의 경보가 울렸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뛰어나온 겁니다. 1층에서 10층부터 울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 5층에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버렸는데 담배 꽁초에서 불이 붙어서 거기에서 연기가 조금 잠깐 났던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다시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업무로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알람벨이 계속 울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층에 1층에서 10층부터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람벨을 꺼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알람벨을 끄는데 이 알람벨을 끄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알람벨을 하나 눌러서 전층에 1층부터 10층까지의 모든 경보음이 울리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끌 때는 알람벨을 그 눌렀던 하나를 끄면 누르면 전체가 꺼지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현실적으로 이 건물에 있는 알람벨들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감정 반응과 신체 반응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버튼 하나를 누른다고 해서 그 모든 경고음이 꺼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럼 우리 경고음을 어떻게 꺼야 되느냐? 그럼 이 건물은
층마다 올라가서 확인하고 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알람벨을 층마다 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신체 반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대칭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공포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런 비대칭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을 이용해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한국 속담에 자라보고 놀라는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 이제 속담을 기억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자라를 보고 한번 놀랐는데 둥그렇고 시꺼먼 것만 보면 이제 계속 놀란다는 것이죠. 자, 이 안에는 이제 몇 가지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공포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확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라를 보고 놀랐는데 자라를 보고 놀란 그 자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것만 보면 다 놀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1번 솥, 2번 솥, 3번 솥, 둥그렇고 시꺼먼 보면 다 놀라서 공포와 불안은 자라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계속 더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이런 불안과 공포의 확장은 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를 보고 놀란 사람이 시꺼먼 소뚜껑을 보고 이것이 자라랑 비슷하게 생겼구나라고 의식을 하고 놀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어느 순간 무의식에서 자라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놀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공포가 한번 형성이 되면 이것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특징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 적용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 처음에 공황 발작을 겪었던 분들이 예기 불안을 갖게 되죠. 공황 발작이 또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불안을 갖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런 신호나 사인들을 보면서 내 몸에 어떤 중병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흔히 이제 건강 염려라고 하는 것까지 확장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황 발작에서 시작된 불안과 공포가 내 몸의 다른 질병으로까지 확장되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외에 공황장애가 아니더라도 어느 특정 트라우마를 겪었던 분들이 이것이 기타 다른 불안과 공포로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동기가 되는 1차적인 근본 원인이 되는 공포와 불안이 있고, 이것은 이제 2차적으로 이제 확장과 확산이 돼서 만들어지는 이제 불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본 불안과 이제 확장된 불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불안과 공포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화재 벨이 울렸는데 이 건물의 화재 벨을 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층마다 올라가서 하나씩 확인하고 꺼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 자라와 소뚜껑의 관계를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자라 자체가 이제 근본 원인이 되겠죠. 불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소뚜껑들은 이제 확장된 불안과 공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는 과정을 이렇게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원인을 일으킨 이제 자라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해소한다면 나머지 확장된 이 불안과 공포가 저절로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한 방향이 있고요. 두 번째 방향은 이 확장된 이 불안과 공포를 하나씩 해결해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즉 개별 솥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해결을 한다면 이제 나중에 근본적으로 원인이 됐던 이 자라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의 바람과 이상적인 과정에서는 이 근본 원인이 되는 이 1차적인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면 확장되어 나간 2차적인 불안과 공포가 저절로 없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임상을 해본 과정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시간을 들여서 인간의 신체 구조와 감정에 대한 공부를 한 끝에 내리는 결론은
이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 2차적으로 만들어진 확장된 불안과 공포를 하나씩 개별적으로 해결을 하고 난 후에야 근본적으로 이 유발이 되었던 이 1차적인 자라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해결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 말씀드린 이제 공포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비대칭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해소하는 과정에서는 자,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식적으로 하나씩 해결을 꺼집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는 이 과정에서 이런 이 비대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불안과 공포를 겪는 당사자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서 해결하는데 이제 많은 어려움이 실제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겪는 이제 막연한 불안과 공포들이 굉장히 이제 혼재해 있을 경우에는 제일 1번이 되는 1차적인 그 불안과 공포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확장돼서 나타난 2차적인 불안과 공포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이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대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6세 때 물에 빠져서 이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졌는데 바로 와서 이제 물에서 건져내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요. 자,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이제 목욕탕이나 이제 이런 수영장에를 가게 되면 물이 이제 가슴에서 한 목 요 사이까지 정도 이렇게 딱 차게 되면 그런 깊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의식적으로는 물에 대한 공포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은 막 뛰는 것이죠.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내가 이게 물에 대해서 왜 이런 그 약한 마음을 갖고 있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든 극복을 하려고 했지만 쉽게 극복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이제 수영장을 여름에 한 번씩 갔을 때 경험을 하다가 20대에는 뭐 의도적으로 자의반 타의반 이제 가게 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수영센터에 등록을 해서 수영을 배우고 나서야 물에 들어갔을 때 이런 현상들을 제가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제가 물에 대한 공포를 의식적으로 전혀 갖고 있지 않았는데 내 몸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6세 때 물에 빠졌던 그 질식감에 대한 무려 1분도 안 되었던 그 잠깐의 그 이 공포가 제 무의식에는 남아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은 새로운 것을 학습했다.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배움으로 인해서 물에 들어가도 빠져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물속에서 숨을 참고 숨을 내쉬는 이 과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이렇게 모여서 뭐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찾다가 자전거를 타게 되었는데요. 이 자전거를 타게 되면서 제가 인지하고서 제가 깜짝 놀라게 됐던 것이 뭐냐면 초등학교 때 자전거 타는 걸 배운 이후로 제가 그 이후에 친구들이 이제 자전거를 타자고 했는데 그렇게 자전거 타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하면 주로 발이 땅에서 붙어서 하는 운동, 뭐 축구나 테니스 이런 쪽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제가 그 자전거 타는 것을 그렇게 막 가서 열심히 타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는 자전거 타는 걸 뭐 싫어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진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막 가서 열심히 타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동안 자전거를 열심히 타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전거를 얼마 전에 타면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운동이란 말이죠. 뭐 안장을 낮춰서 발이 땅에 닿게 해서도 탈 수 있지만 잘 제대로 손상 없이 타기 위해서는 이제 발이 기본적으로 페달이 땅에 닿으면 안 되니까 허공 위에서 이제 이 발이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것이 자전거라고 하는 운동이 되겠는데 발이 땅에 떨어지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불과 3, 4년 전에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되짚어 봤을 때, 이것이 아마 물에 빠졌던 익사할 뻔했던 경험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유추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물에 빠졌을 때 우리가 익사를 하게 되는 건 발이 물에 땅에 닿지 않아서죠. 닿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 그 6세 때 정말 5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겪었던 숨을 참고 있었던 질식감에 대한 공포, 또 하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가 그 짧은 시간에 형성이 돼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제 무의식에서 잠재돼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대표적인 운동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운동이 이제 자전거였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무의식에서는 자전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거부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처음에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다시 자전거를 타면서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를 굉장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다시 타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런 불안과 공포를 이제 극복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드린 이제 이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안과 공포는 이 비대칭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1차적으로 원인과 유발 요인이 되는 불안과 공포가 있고, 이것은 2차적인 불안과 공포로 확장이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1차에서 2차로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형성된 확장된 불안과 공포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식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가야 최종적으로 원인이 되는 1차의 불안과 공포가 해결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별적인 이제 확장된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은 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갖고 계시는 이제 불안과 공포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겠지만, 만약 그런 걸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내가 어떤 불안과 공포를 갖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언어화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우선순위, 1차적인 것이 무엇이고 2차적인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정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요.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라는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찾아보시고 밟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는데 충분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